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6월 초부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최악의 여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맞이하는 여름, 감염은 막으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나 특보가 발령이 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도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막심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지난 2019년이 전 세계적으로 2010년에서 두 번째로 더운 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6월과 7월 말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폭염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죠.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말에 프랑스 남부지방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섭씨 46도를 기록을 하면서 기존의 프랑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파리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기온이 42.6도로 갱신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에 따라서 약 1,500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고요. 사망자의 절반이 75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럽만 불볕대에 신음한 것은 아니었죠. 미국에서도 관측사상 최고 기록, 신기록이 30여 차례나 깨졌고요. 인도에서도 50도가 넘는 폭염에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올해는 폭염뿐만 아니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걱정이 더 크거든요. 세계기상기구에서도 폭염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서 각국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기상기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폭염 시즌에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면 온열 질환 등을 피하고자 개인 집에서 벗어나서 에어컨이 있는 공중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문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침이 현재 적용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온열 질환자의 추가적인 증가는 병원 당국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환자 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심각한 폭염은 대규모 사망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또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 바로 노인이나 혹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폭염에도 또한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염 때 냉방 장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폭염과 코로나19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우선이 돼야 할까요? 사실 이 폭염과 관련된 온열 질환의 그 발병 및 사망은 각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코로나19 접근 방식의 맥락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 맥락, 통신 및 홍보에 맞게 조정되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기존의 폭염 계획을 재조정하고 수정을 해서 코로나19 하에서의 폭염 대비 태세를 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전문가나 기타 응급구조사가 폭염에 주의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더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의료진들이 더 많은 폭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기상기구는 폭염과 코로나19의 예방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세계 기상기구 소속 박사죠. 길레르모 박사는 개발도상국 등 취약 지역에서 온열 질환 환자를 사전에 줄이는 정책을 현재 코로나19로 포화 상태에 있는 각국 의료 환경을 도와주는 기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 것과 온열 질환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세계기상기구나 세계보건기구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돕기한 정보 시리즈를 지금 개발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이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요새 날이 더워지면서 또 에어컨 켜는 곳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에어컨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오늘도 서울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때이른 더위에 이제 뭐 대중교통이며 식당 등 에어컨 트는 곳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예. 근데 코로나19 특성이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에 의한 침방울 확산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을 하되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에어컨을 튼다면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예. 또 해당 시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해주고요. 바람 세기는 약하게 또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죠. 예.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트는 건 내부 공기의 재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환기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면 이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권준옥 씨,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죠. 에어컨이 커져 있는 환경, 즉 22도에서 25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일간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바이러스가 밀폐된 실내에서 생각보다 오래 생존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에어컨 자체가 바이러스 생존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냉방을 위한 환기 차단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창문을 열어놓아서 실내 공기가 5번만 교체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량은 환기 전에 100분의 1 이하로 감소를 합니다. 네. 예. 통상 1시간 동안 환기를 하면 실내 공기 하루에 6번가량 교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만 잘하면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또 한여름에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까지 가동하면 감염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예. 에어컨 바람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중국 광저우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들은 모두 에어컨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그렇군요. 예. 정부가 발표한 에어컨 관련 방역 수칙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